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대폭적인 감산을 결정한 데에 대해 미국이 반격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오펙 주도의 석유 카르텔 해체, 세계 무역기구 제소와 더불어 회원국의 미국 자산 동결, 오펙 플러스 관련 자산 압류, 회원국 내 방어 시스템 철수 등도 고려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난 10월 5일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하자 백악관은 의회와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석유 카르텔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단행한다면 미국의 수출도 침체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펙과 미국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간신히 유지했던 긴장 완화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정부로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많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생산량이 늘어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오펙 모두에게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상호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걸쳐 물밑에서는 미 당국자와 오펙 지도부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C19 사태로 유가가 급락하자 시세 안정을 위한 직거래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관계는 지난 1년 사이 단숨에 냉각됐습니다.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데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여름 오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습니다. 2018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스퀴지 피살 사건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측으로부터 증산에 대한 확약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대폭적인 감산에 대해서도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폭적인 감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오펙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한 추가 수단과 권한을 놓고 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머키 상원 의원은 오펙 책임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오펙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해 석유 생산 및 가격에 관한 협력을 폐지 및 협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감산을 완화하지 못하면 미 무역대표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톰 말리노프스키를 비롯한 민주당 하원 의원 3명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병사와 방어 시스템 철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펙의 감산 결정은 유가를 끌어올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비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가담한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노프스키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산 제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이 대폭 감산을 단행한 것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기로 한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국과 걸프 국가들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석유 생산 수출 카르텔 금지 법안입니다.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오펙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20여 년간 논의되고 있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법률로는 현재 주권 국가에 대해 상대방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펙에서는 독점 행위의 금지를 정하는 셔먼법에 근거해 사법부가 미국 재판소에서 오펙 가맹국을 가격 조작으로 제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을 충당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 소유한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업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애널리스트는 고객 노트에서 미국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면 극적인 개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입할 조짐이 보이면 오펙 플러스는 전략을 수정해 시장 균형화라는 역할을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유 폭락을 초래해 세계의 잉여 생산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펙은 일찍이 초당파의 지지를 모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이었던 2007년 에너지 자립 안전 보장법 초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 후 백악관의 반대나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야 했고 법안으로부터 노펙의 문구 삭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단독 법안 가결도 실현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상원사법위원회 구성원 4명은 이번에 공동으로 노펙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오펙의 관계는 종종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반영합니다. 전 에너지부 당국자인 랜던 델렌츠는 미국 정부의 오펙에 대한 전략은 바뀌지 않았지만 특히 러시아와 유대 관계가 심화되면서 징벌적 조치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지도부는 노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이 통과시킬 태세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은 올 여름 미국에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노펙이 통과되면 오펙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포린 리포츠의 애널리스트 매튜 리드는 사우디 지도부는 세계 경제의 경기 후퇴 진입이 임박한 시점에 유가의 하한선을 형성하려 함으로써 미국 석유 업계를 돕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중복된 제재나 금수 조치로 석유 무역이 왜곡된 상황에서 노펙은 더 예측 불가능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는 바이든의 등을 떠밀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여름철에 거의 일관되게 떨어졌지만 발밑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골치 아픈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디젤과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만간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젤과 휘발유 수출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격이 다시 뛸 것인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석유업계 로비스트들에 따르면 1년 전 불거진 이 같은 금수 조치에 대해 지도부는 부활 여부에 대해 최근 몇 주 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는 석유업계 간부에게 수출 금지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석유업계 간부들과 미국 석유협회 등 업계 단체를 초청한 모임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디젤과 휘발유 수출 금지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유가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